본 동영상은 집사님들께 고양이들의 행동 심리를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고양이들을 의인화하고 때때로 다소 과격한 언어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청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르케스토리 냥이올릭입니다. 고양이들 중에는 자주 집사님의 손이나 신체를 무는 버릇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고양이들은 기분이 좋을 때도 앙앙 물고요. 그루밍을 꼼꼼하게 하는 아이들 중에는 그루밍을 하면서도 털을 살짝씩 씹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평소 하던 대로 집사님의 손이나 팔을 그루밍해주면서 앙앙 물기도 해요. 고양이들이 손을 전혀 물지 않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건 고양이들의 기본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무는 아이로 거듭나게 되는지, 그리고 무는 아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먼저 무는 버릇은요,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장난으로 시작된 어마무시한 나비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재밌는 깨물깨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아이들은 무는 행동이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공포가 된다고 판단하는 상황 혹은 원하는 걸 얻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빨을 사용해요. 너무 어릴 때 어미품을 벗어나서 사람과 함께 살게 된 아이들, 특히 외동묘들이 무는 버릇이 훨씬 심각해요. 어린 고양이들이 깨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은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은 물기의 강약 조절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걸 배우는 시기에 사람하고만 사는 어린아이들은 이 학습에 한계가 있어요. 언어가 다르니까요. 꼬물이떼 구조가 돼서 사람과 함께 산 아이들은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개냥이들이 많죠. 근데 얘네 애교 부리다가 막 물어요. 그런 반면에 길 생활을 하다가 성묘가 돼서 구조가 되어서 가정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사람 손을 전혀 타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가까이 가면 하악질하고 으르렁하고 양펀치 날리고 그렇게 3단 콤보를 선보이지만 다가가지 않으면 물지 않아요. 무는 버릇은 야생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무는 버릇은 잘못된 학습의 결과예요. 고양이들은 4주차가 되면서 유치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가뜩이나 잇몸도 간질거리고 주변에 신기한 것도 많고 해서 일단 물고 뒷발로 팡팡 하면서 가지고 놀아요. 근데 애기들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너무 귀엽죠? 집사님들이 걸어만 다녀도 막 깡총깡총 달려와서 다리에 매달려서 물어요. 요 쪼꼬미가 너무나 귀여워서 피 조금 나는 거 참아요. 바둥거리는 애기를 꼭 안고 무릎에도 올려놓고 손으로 배도 막 간질간질 해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애기가 5개월 차에 들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기는 다시 잇몸이 간지럽고 무는 버릇이 다시 심해져요. 근데 이번엔 이전보다 좀 더 아파요. 지금은 애기가 손가락을 물면 놓지를 않아요. 이때부터 우리 집사님들은 인터넷에서 무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해요. 찾아보니까 다양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데는 물 스프레이를 뿌리래요. 얼굴에 정확히 조준을 해야 된대요. 해봤어요. 근데 애가 스프레이를 맞더니 처음엔 좀 잠잠한가 싶었는데 나중엔 물만 맞으면 미친 고양이가 돼요. 그래서 다른 걸 또 찾아봐요. 이번엔 코를 때리래요. 어미 고양이들이 애기들 앞발로 코를 때리면서 훈육을 한다고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코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물 스프레이를 맞고 한층 강력해진 애기가 코를 살짝 맞더니 더 세게 물어요. 다른 정보를 또 찾아요. 여기서는 아프다고 크게 소리를 내래요. 그래서 이번엔 아프다고 손을 세게 빼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는 집사님 손을 물고서 놓지를 않아요. 마지막으로 집사님이 찾은 정보는 애가 손을 물었을 때 손을 입안으로 천천히 더 들이밀면 얘가 뱉어낸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미 애기는 손가락을 무슨 개껌 씹듯이 씹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다가는 내 손이 잘릴 수도 있겠구나 실감해요. 그 후로 집사님은 아이를 만지는데 망설이게 되고 영리한 아기는 그런 집사님의 행동을 읽어요. 그리고 점차 아이는 원하는 걸 얻어내야 할 때 집사님을 물어요.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발톱 깎기, 귀청소, 양치질 같은 생활 관리 못해요. 아이는 이미 경험해 버렸어요. 싫은 것을 안 해도 되는 법을요. 그래서 아이는 결심하죠. 내 남은 묘생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겠다고요. 너무 사랑스러웠던 우리 애기는 이렇게 개차반 파이터가 되었어요.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불행한 삶으로 빠지기도 해요. 계속 자기를 무는 아이를 집사님은 점차 피하게 되고요. 집사님과의 사이가 멀어져서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가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집사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집착적으로 해요. 애교를 부려도 받다가 울어도 받다가 그러다가 물어요. 여기서 집사님이 아이를 크게 야단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심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야단치기 시작하셨다면요. 그럼 아이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대항해요. 나중에는 별것 아닌 상황에도 공포를 느끼면서 공격성을 표현해요. 공격적인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사나운 고양이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들로 탄생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신창이 파이터가 된 아이들은 버려지기도 해요. 세상에 이런 고양이를 감당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버려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나운 고양이들이 학대나 심각한 트라우마적인 상황에서 탄생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을 공격하는 고양이들은 깨물기에서부터 천천히 훈련돼서 탄생해요. 지금부터 고양이들의 무는 행동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아기 고양이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무는 버릇을 가진 성묘도 같은 패턴으로 교육해 주실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집사님들이 아기 고양이는 손으로 놀아주면 안 되고 장난감으로 놀아줘야 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어느 정도로 손으로 놀아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각자 다르거든요. 일단 아기 고양이들은 제정신일 땐 함부로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얘네는 움직이는 만물이 다 궁금하고 만지고 깨물어 보고 싶어요. 아기 고양이를 위한 스킨십은 아기가 코 자고 있을 때 머리나 뺨을 아주 부드럽게 간지려 주는 걸로 시작해 주세요. 등을 만질 때도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아기들은 골골송을 부르면서 기지개를 펴거나 배를 뒤집는 등의 행동을 보일 거예요. 이때 스킨십을 멈추세요. 딱 아이가 기분 좋을 만큼만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제정신일 땐 장난감으로 신나게 뛰어놀게 해주세요. 평상시에 쥐돌이나 바스락볼, 서킷볼 등의 여러가지 유아용 장난감을 많이 구비해 주시면 더 좋아요. 사람이 움직이는 손보다 장난감이 더 재밌어야 돼요. 장난감은 대충 흔들고 열심히 아기 만지시게 되면 아기는 집사님 손이랑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아이가 예쁘게 앉아있을 때 아이를 안아 올려서 무릎에 앉혀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아이가 눈을 또랑또랑 뜨고 있다면 손으로는 아이 만지지 마세요. 오뎅꼬치나 짧은 막대 장난감으로 무릎 위에서 아이 놀게 해주세요. 아이가 노곤해 하면 그때 손가락으로 뺨이나 턱을 부드럽게 간지려 주실 수 있어요. 많은 집사님들이 어릴 때 아이를 많이 안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고양이가 4, 5개월 넘어서 움직이는 물체와 사람의 구분이 확실해지면 그때 시작해 주셔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3개월 정도까지는 스킨십은 정말 부드럽게 해주셔서 스킨십이 재밌는 게 아니라 편안한 것이라고 인지하게 해주세요. 고양이들이 스킨십을 받아들이고 안기고 하는 것들은 집사님과의 신뢰가 바탕이 된 학습된 반응들이에요.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누가 손대는 거 싫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이니까 참아주면서 점차 그 손길에 익숙해지고 나중엔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람 손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아이들 자주 안아보려고 스킨십 조기 교육에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기 고양이와 생활을 하실 때 아이가 손을 물었다면 집사님은 손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아기 눈을 바라보세요. 차분하게요. 그러면 아기는 이 재미없는 반응에 입을 떼게 될 거예요. 자기가 물고 있는 집사님의 손가락이 파닥파닥 움직이면 완전 생동감 있는 사냥감의 역할을 해요. 집사님이 아프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 역시 아이에겐 스펙타클한 사냥의 과정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집사님의 손이나 신체를 물었을 때 최대한 이 상황을 재미없고 머쓱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물 스프레이나 코 때리기 역시 추천하지 않아요. 이건 일종의 체벌이잖아요. 하지만 가벼운 체벌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 행동이 나쁘다는 걸 이걸로 인지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가벼운 체벌이 가해졌을 때 우리의 악동 악갱이들은 이 정도면 한번 붙어볼만 한데 로 인식할 수 있어요. 사냥감은 파닥거리고 소리도 막 나고 물 스프레이랑 코 때리기로 완전 블록버스터 어드벤처예요. 이 상황 웬만한 장난감 놀이보다 훨씬 재밌어요. 사실 물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문제 행동을 하고 나면 네가 싫어하는 물벼락을 맞게 된다는 조건 반사에서 비롯된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 개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사님은 작은 물 스프레이를 아이 몰래 뿌려서 아이가 무는 행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물벼락이 나온다를 인식시켜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집사님이 스프레이를 쏘는 걸 들키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참 힘들어요. 결국 가벼운 체벌이 되는 거죠. 이런 가벼운 체벌을 자주 겪게 된 아이는 버릇은 버릇대로 안 고쳐지고 집사님과의 신뢰감도 무너져요. 그리고 스프레이, 코 때리기 이런 보잘것없는 걸 무기라고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 만만해지기도 해요. 아이들은 이 행동이 나쁘다는 걸 모르고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집사님이 이 행동을 싫어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동안 잘 받아주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지 오히려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집사님은 이 행동을 싫어한다는 걸 초기에 알려주실 필요는 있어요. 아이가 손가락을 물었을 때 손의 움직임을 멈추고 짧게 아 라고 말하시면서 아이 눈을 바라보거나 혹은 안 돼 등의 짧고 단호한 소리로 경고음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가 집사님이 걸어 다닐 때 쫓아와서 문다면 그 자리에 그냥 멈추세요. 주변에 아이 뒤편으로 던져서 관심을 돌릴 만한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아이 뒤편으로 던져보실 수도 있고요. 주변에 딱히 던질 만한 물건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서서 계셔도 아이는 입을 떼는 경우가 많아요.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이라면 아기 목덜미를 손가락으로 집어서 아이를 들어 올리면 아이들이 내 다리를 축 늘어뜨리는 클립노시스 반응을 이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집사님이 집안을 걸어 다닐 때 아이들이 쫓아와서 다리를 물거나 어깨 위로 뛰어오르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장난감을 통한 사냥놀이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 더 많이 발생해요. 충분한 사냥놀이로 최대한 에너지를 뽑아내지 못한 아이들은 무료함을 움직이는 대상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집사님이 거대한 장난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고양이들의 사냥 본능을 장난감으로 대체해서 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많은 개냥이들이 깨무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는 자기네가 먼저 다가와서 갖은 애교를 다 부리고 사람을 홀려놓고는 우리가 정신 놓고 쓰다듬고 있으면 갑자기 물어요. 이건 그만하라는 뜻이죠. 아이들마다 참아주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집사님은 우리 애는 어느 정도 만지면 그만 만지라고 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상 집사님들은 아이들이 갑자기 문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아이들은 나름 그 전에 그만하라는 사인을 보내요.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 골골송을 부르던 아이가 그 소리를 멈추고요.
자세를 바꾸기도 해요. 어떤 아이들은 수염을 팽팽하게 뒤로 당기기도 해요. 배트맨 귀를 만들어서 귀를 납작하게 만드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인들이죠. 여유롭게 하늘거리던 꼬리가 어느새 바닥을 탁탁 치고 있기도 해요. 이런 아이들의 심리는요, 집사가 나를 3번 반만 쓰다듬으면 좋겠어, 이런 종류예요. 3번 쓰다듬으면 더 쓰다말하고 막 애교 부리고요. 4번 쓰다듬으면 3번 반만 쓰다듬으랬지 왜 4번 만지냐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킨십을 더 원하게 짧게 아이들의 반응 살펴가면서 만져주세요. 집사님 손길을 아이들이 더 원하게 안 달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고양이들의 사회화 시기를 포함해서 고양이들의 태아기부터 생후 2년까지 생기는 일에 대해서 준비해서 돌아올게요.